아, 변비, 안녕하세요. 변비, 아이고, 치질이, 뭐, 아마 이제 그 사람이 치질, 원래 좀 있었겠지. 그런 끼가 있었겠지. 뭐, 없는데 그런 게 될 리는 없고, 치질은, 이렇게 한 거야? 출혈이 난다 하는 거는 일단은 지유를 쓸만하겠지. 그런데 그 출혈을 떠나가지고 그 전에 그 치질의 병리를 한번 봐야 돼. 이 치질이라는 게 뭐 전체적인 범위에서는 내가 그거는 뭐 그렇다라고 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 장에 뭐가 울체가 된다는 뜻이죠. 울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그 피잖아, 피. 기운이 몰려가지고 그 기운이 몰린 상태에서 혈까지 울대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게 기존의 방식하고, 이거 켜졌나? 기존의 방식하고 그 개념이 어떠냐면 석곡이 이규준 선생은 다른 거에서도 뭐 그런 게 있지만 치질에서는 특히 장이 차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셨거든. 그래서 장이 차지면서 그쪽에 기운이 맺히면 차가워지면 기운이 맺히고 기운이 맺히면 그쪽에 뭉쳐가지고 울이 된다고 본 거야. 그래서 이제 장이 차지면서 그 혈울이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소통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막히는 거야. 기운이 전체적으로 자꾸 막히는 거야. 그래서 그 막히는 걸 해결해야 돼. 목향보다 목담피, 목담피, 시호, 향부자. 이렇게, 그러니까 열도 좀 식혀주면서 소통시키는. 거기에다가 사실은 핵심은, 석곡은, 거기에 핵심은 부자라고 봤어. 언제 다음에 뭐 소개시켜 줄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자라고 봤어. 그래서 이제 보면, 석곡 처방에 보면, 다른 데도 부자를 많이 쓰시지만, 유독 거기에는 부자 엄청 쓰시거든. 군제로 막 때려. 그런 차이가 좀 있어. 자, 그러면 내가 PPT 이거밖에 없었나? 나 이거 한국 이게 짜증나는 게, 한글 내가 사서 쓰거든. 그게 한쇼가 있는데, 오류가 많아. 이게 그 다음에 호환이 100% 안 돼. 뭐야, 이거 또. 그래서 내가 급히 지금 우리 딸 거를 가져오긴 했는데. 예,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하. 그때 그 단톡 보면서 여자분들이 많은 걸 아시는구나 해서 다 이렇게 아리따운 여성분들 아주 적대고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8시 됐으니까 하겠습니다. 네. 자, 지유 맛 한번 보셨어요? 지유 맛이 어떻습니까? 쓰다. 또 향이 좀 있다. 네, 또 좀 가벼운 느낌이다. 네. 삽한 맛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때요? 네. 떫은 맛이 있지 않습니까? 떫은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뭐야? 뭐 떫은 맛이 지어라고 이렇게 참 황당할 것 같지만 한의학이 그래 발전해 왔어요. 발전해 온 거라서 이게 떫다라는 게 딱 이렇게
뭔가 딱 수렴시키는 예,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떫은 맛으로 잡아줍니다. 지유는 이제 여러 가지에 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에 쓸 수 있는데 지혈제입니다. 지혈제 차고 쓰고 하니까 차인데 다 씁니다. 뭐 생리, 출혈, 과다, 뭐 코피 다 쓰지만 특히 많이 하는 게 요 대장입니다. 대장. 다른 데도 씁니다만 대장입니다. 아까 이제 둘이서 한 내용이 사실은 그 얘기의 핵심입니다. 왜 피가 나는가? 왜 피가 나는가를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게 하면 이제 써있는 약재가 달라집니다. 아까 이제 비단 둘이서 이제 치질 얘기만 했는데 치질은 이제 학문에 나오지만 피가 나오려고 하면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피가 뭉쳐가지고 혈관이 팽창될 만한 이 사건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기운이 맺히고 막히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핵심. 그 출혈에 대해서 이제 의학 한의학 서적들을 쭉 보면 대부분 열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가지고 열이 왜 나는데? 막혀 있으니까 열이 나지. 요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혈제뿐만 아니고 소통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중간에 코피 얘기를 할 때 코피가 나는 이유가 대부분 위에 의해서 위가 이제 막히면서 음식이든 뭐든 스트레스든 막히면서 그게 혈이 울대고 혈이 울대면서 혈관이 못 버티면 터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향부자, 사삼 이런 겁니다. 기울을 먼저 풀어야 돼요. 목단피. 목단피는 기운도 소통시키죠. 그 다음에 거기 피도 좀 시원하게 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지유가 우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먼저 떠올리고 그거를 하고도 출혈을 막아줘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있으면은 마지막에 지유라는 게 선택돼야 되는 거예요. 지유를 우선시하는 약이 아닙니다. 그거를 먼저 좀 떠올리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안 써봤는데 중국 자료를 보면 이게 생각외로 이제 뭐 외상에 이게 좀 효과가 꽤 있나 봐요. 그런 기록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백강장 맛 한번 먹어볼까요? 흰 거. 자, 맛을 보고 얘기를 하죠. 백강장은 그거죠, 누에. 다 맛보셨어요? 맛이 어떻습니까? 좀 맑은데 끝맛만 살짝 짠. 좀 짠맛이 좀 있고. 둥글레 같아. 둥글레는 좀 단데. 이걸 지우 먹어보나? 지유에 비유하면 다죠. 지유에 비유하면 뭐 비유할 바가 안 될 정도로 달죠. 그리고 구수하다고 그러나요? 약간 고기 국물 같은 게 있어요. 소위 말하면 단백질, 그 동물성 그 약재다 보니까 약간 고기 특유의 비릿한 맛 비슷한 게 있어요. 그 외에는 특별하게 뭐 자극적인 맛이 없죠. 자극적인 맛이 없습니다. 우리는 백강점 잘 안 씁니다. 그죠? 저도 한의원에 10년 넘게 한의원을 했지만 한 봉지 다 못 썼습니다. 그만큼 잘 안 쓰는 약인데 중국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유를 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담, 특히 풍담이라는 게 소위 말하면 노폐물 아니겠습니까? 노폐물이 특히 이게 신경계 쪽에 생기는 어떤 노폐물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풍담, 병명으로 따지면 중풍, 구안화사, 간질, 경련성, 신경 경련성 질환, 이런 거예요. 신경 다발에 의한 근육 경직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문제 생기는데 이제 풍담을 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누에가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가지고 희게 변한 그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 과거 선조들은 희게 변했기 때문에 금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 갖다 붙인 거고 실제로 이제 좀 뭔가 반화하고는 완전히 다르지만 그런 담을 밝히는 역할을 한 거예요. 담을 밝히는. 그래서 이제 풍담이라든지 경간, 간질 이런 거. 그 다음에 말초 신경통, 지통 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중국에서 보면 이제 여기 승강산이라는 처방을 만들어가지고 많이 썼는데 이 중국의 후대 조소금 선생이라고 있었습니다. 조소금 선생이 이 승강산을 무지하게 잘 썼습니다. 많이 썼어요. 이 승강산의 처방 구성을 보면 백강장, 선태 요 두 가지 종류하고 강황, 대황 요 두 가지 이게 서로 짝이 되는 네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백강잠하고 선태도 보면 좀 맑히는 약입니다. 안녕하세요. 뒤로 오시면 맑히는 약입니다. 피부의 열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맑혀주는 약이고, 백강잠도 신경에 그런 걸 맑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겉에 상부로 뜬 습담 같은 거, 신경의 습담 같은 거를 맑혀주고, 강황은, 기운을 좀 풀어줘요. 강황은, 뭐, 혈도 좀 풀어주지만, 기와 혈을 좀 우를 풀어주고, 대황으로 통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풍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찌꺼기가 막 역상하고 열이 나고 할 때 뚫어주고 식혀주는, 맑혀주는 그런 역할로 이제 승강산이라는 걸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처방을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중풍 질환 이런 데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과거 한방병원에서는 많이 쓸 일이 있을 텐데 임상 케이스에서는 한의원 케이스에서는 막 그렇게 쓸 그런 많지는 않은데 근데 또 이제 요런 병리가 상당히 많아요. 울대 가지고 이제 초기 증상이죠. 초기에 약간 실증에 요럴 때 중풍 뭐 예방이죠. 이런 거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좀 이 약들이 보면 좀 힘이 있는 약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체격이 건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중풍이 우려된다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씀직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 안면마비라든지 뭐 특히 이제 목 뒤에 근육통 이게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오약순기산, 견정산 이런 데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약간 짠맛으로 좀 그 백색의 그 맑혀주는 그런 의미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역할이 비슷한 게 반화 남성이 있습니다. 그럼 왜 다 좋은데 그 찌꺼기들이 생기면 반화 남성 쓰지 왜 이런 거 쓰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안 쓰고 저거 썼을까요? 반화 남성도 다 담을 맑히는 거고. 반화 남성과 이 백강잠의 차이가 뭘까요? 짠맛. 짠맛. 오케이. 맛의 차이가 있다. 반화 남성은 좀 매운맛의 종류라고 하면 짠맛의 종류가 있다. 짠맛이라면 그럼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죠? 매운맛이라고 하면 좀 건조한 느낌, 소통제 느낌이라고 하면 짠맛이라면 좀 무슨 느낌이죠? 좀 진정하고 진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그 다음에 이제 선태도 먹어보면 이게 약간 이게 그 매미 껍질이 진액이 있습니다. 진액이 물론 이제 진액을 풍부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둘 다 거담하는 약 중에 진액이 있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상황이 어떠냐면 분명히 이제 기운이 울대 가지고 풍담이 뜨지만 사람 자체가 이 뭔가 이제 에너지를 내서 그런지 조해지는 거예요. 열이 나고
건조해지고 이런데 반화 쓰기가 참 애매합니다. 물론 다른 약과 같이 쓰면 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아마 백강잠을 썼겠습니다. 그런데 반화의 그 거담 능력을 이 백강잠이 대신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의미가 그렇다는 거지. 순수하게 내가 지금 여기에 풍이 왔는데 습담이 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좀 건조하니까 백강잠을 써야지. 어느 천년에 안 됩니다. 게임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런 반화 남성처럼 지금 중풍이 와가지고 떡 와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막 입이 돌아가고 할 때 쓰는 약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최근에 제 구안의사가 한 명 와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반화 이런 거 써가지고 치료가 잘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때. 자, 진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우리 장 원장님 요즘 바쁘신가 보네. 놀래라. 지난주에, 이거, 집에 가가지고 또 다시 벽을, 잠을 못 잤어. 잠이 안 오더라. 그래서, 괜히 잘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렇더라.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고 가야지. 괜히 하나씩 설명 안 하다가 스텝이 꼬여져가지고. 안녕하세요. 자, 설사에 쓰는 처방을 간략하게 한마디씩만 제가 요약해 볼게요. 이중탕, 사역탕, 진무탕, 당사오. 네, 구분해 보겠습니다. 이중탕은 이 목표 자체가 위장입니다. 위장이 차면서 습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설사가 나는 겁니다. 사역탕은 양허입니다. 양허. 실제 내 양기 자체가 약해져요. 물이 생기는 것도 차가워서 생기는 거예요. 차가워서. 이 전체 위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신진대사가 진짜 이제 막 떨어지는 거죠. 진무탕은 이 작약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간다는 것은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간과 관련된 그런 약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습기가 있으면서도 습기로 인해 가지고 습기가 있으면서 내 생기가 이렇게 갈 때 충돌이 되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지럼증 이럴 때 전부 다 습기가 있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이게 습담과 그 간 기운이 충돌되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뭔가 흔들린다는 어떤 느낌이 있을 때 요거를 쓰는 겁니다. 당사오는 한습이 있는데 혈이 안 가는 거예요. 혈이. 피가 어떻게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당귀라든지 그 다음에 세신, 목통 막 이런 게 들어갑니다. 소통시켜야 되거든요. 핵심적인 의미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를 자꾸 보실 때 그냥 증상도 증상이지만 제가 왜 자꾸 여러분들하고 그림을 자꾸 그리고 병리를 만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다 보면 제일 처음엔 증상만 쫙 이렇게 나열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자꾸 병리를 하다 보면은 이게 좀 요약이 됩니다. 자꾸. 그래서 약을 어떻게 조금 더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그런 게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저랑 하는 연습은 그런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 자료에 보면 제가 그거를 드렸어요. 사상방, 음어설사. 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왜 가져왔냐면 이제 체질 환자들 중에 아니면 저 뒤에 불은 켜도 되는데 여기만 끄고 저기 책상만 안 쓰면 된다니까. 변이 좀 묽어지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설사를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임상을 해보니까 사람의 어떤 특징들이 좀 있어요. 그게 꼭 저는 사상인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요런 류의 처방들을 쓸만한 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처방들은 우리 말고는 다 쓰고 있어요. 우리도 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이 사람을 태음인이다 뭐다 나눠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처방을 쓰는 포인트는 분명해. 굳이 이 사람은 태음인이기 때문에 소양인 태음인은 구분하고 육미하고 갈근탕 구분 못하면 그거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오히려
아, 이게 체질이 뭐지?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가 그게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그 얘기를 할 건데, 요거는 유료에 하려고 제가 뒤로 빼놨습니다. 유료에 조금 더 알찬, 아니, 요거 나중에 할 거야. 아니다. 돈 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자, 이제 봅시다, 이제. 요거부터 먼저 합시다. 자, 구토와 설사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격이라고 옛날에 표현했죠, 관격. 구토가 나온다. 위에서 역상하는 겁니다. 이 병의 위치가 일단 위장입니다, 위장. 그 다음에 토한다. 올라오는 겁니다. 그죠? 이게 한슈하고 이게 안 되는데, 이게 내가 그림으로 다 그려놨는데, 구토라는 게 이제 위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위에서 올라가, 방향성이. 그런데 올라가는 게 위에서만 올라가지가 않아요. 여기는 나오나? 안 나옵니다. 그래? 이거 한쇼 거를 했는데. 자, 간에서 올라갑니다. 간에서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간이나 위나 이런 데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희 어머니가 자꾸 토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보통 토하면, 처방으로 따지면 뭐, 육군자, 뭐, 인삼, 뭐, 백출, 바나, 이런 거, 생강, 소바나탕, 뭐, 이런 거 쓰면 됩니다. 그런데 안 들어. 그래서, 뭐야? 그랬는데, 왜 이게 안 듣지? 그걸 하다가, 어머니 표현으로는 밥을 먹고 한 3-4시간 지나가지고, 그때서 토한다는 거예요. 응? 우리 보통 토해보면, 먹고 나면 물럭 하거든요. 3-4시간이 지나서 토한다고? 뭐야? 그래서 옛날부터 내가 궁금한 게 있었어. 상한론 보면서. 그게 대왕감초탕이라고 있어요. 상한론 그 처방 중에 이름이 약재가 대왕감초예요. 2개밖에 없어. 근데 밑에 이제 그 조문에 보면 시기즉토. 응? 대왕감초를 토하는 데 쓴다고? 그래, 나는 그때 볼 때, 이거 여문인갑다. 뭐, 대왕은 똥 나가는 거고, 감초는 뭐, 그냥 넣어 다치고, 이걸 토한다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 근데 이제 조문을 가만히 그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시기즉토라는 말이 음식을 먹고 나서, 다 먹고 나서 토한다는 뜻인데, 그 말이 한참 있다 토하는 거 아닌가? 그래 생각하니까 대장이 막혔나? 똥이 안 나가나? 그러면 역류할 수도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왕감초탕 썼어. 며칠을 음식을 못 먹어가지고. 근데 진짜 거짓말같이 구토가 싹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나는 지금까지 위에 구토하는 거를 반화 생각만 생각했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또 구토할 때 또 이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약재가 바로 오수유입니다. 오수유. 그래서 크게 대별이 그거예요. 생강, 바나. 그거는 같은 세트라고 보면 됩니다. 생강이나 바나나 똑같이 위에 작용하는 건데, 오수유는 간에 작용합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간과 위장에 작용하거든요. 이 진정시키는 이 맛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수유탕. 그거는 골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두통이 심하다든지, 오수유탕 조문에 보면 뭐라 두통도 나오고 뭐 그러합니다. 그래서 토도 나오고 두통 막 그런 조문이 있습니다. 그거와 함께 이제 대왕도 하나 쓸 일은 잘 없어요. 잘 없지만 시기즉토 먹고 한참 있다가 토한다고 하면 위장이 아니라 그 밑에 부분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면 한번 써보시면 한번 머리에 그냥 귀에 담아 두시면 다음에 언젠가는 생각이 날 겁니다. 설사는 어떻게든 밑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장에서부터 올라가는 거, 위장에서부터 내려가는 게 동시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림이 이거 어떻게 돼 있었냐면 위로 올라가는 거, 밑에 내려가는 동시에 방향성이 한 장소에서 동시에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게 다 없어지네. 여기서 이게 위가 막혔구나, 중간에. 딱. 그래서 관격이라는 표현을 이제 옛날 선조들이 썼어요. 막혔다는 거. 완전히 꽉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하 분리가 돼가지고 꽉 막힌 거예요. 구토와 설사가 나오는 거는 위가
꽉 막힌 겁니다. 그래서 요거로 소통시킵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면 약재를 하나씩 보면 위에서 역상하는 거는 반화가 여기 좋습니다. 생강이나 반화. 설사하는 거는 위에서부터 이제 그림이 안 맞네요. 여기 밑으로 위로 가는 거기에 맞췄네요. 위에서 이제 하강하는 거는 위로 올려줘야 되죠. 위장에서부터 올려주는 걸 표로 이렇게 보내준다는 것 뜻입니다. 곽향이 이런 데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처방이 이제 토사에는 곽향전기산입니다. 제가 이거 굉장히 좋아해서 막 나오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곽향전기산 좋은 처방이고 그 외에 자 위가 지금 보세요. 위가 꽉 막혔어요. 내가 얘를 꽉 옥죄면 어떻게 됐어요? 형님 말만 듣겠습니다. 할까요? 노세! 이렇게 막 발악하지 않겠습니까? 막히니까 열이 생깁니다. 그럴 때 이제 쓰는 게 황년, 황금 이런 거 씁니다. 그 다음에 오수유 같은 것도 막히니까 위라는 부위, 다기다열한 그 에너지가 좋은 부위가 막히니까 안에서 습열이 생기기 때문에 황년, 황금, 오수유 같은 거 씁니다. 그래서 반화사심탕에 왜 황년, 황금이 들어가느냐? 위가 꽉 막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습열이 확 생기거든요. 그럴 때 이런 게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소화제를 써야지 왜 저런 걸 쓰나 했는데 생각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쓰니까 좋더라고. 난 가끔씩 저희 집 사람이 빵순입니다. 빵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과량 섭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막 설사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설사하는데 자꾸 답답하대요. 답답하다, 막혔다. 설사한다, 습열이 빠진다. 반화사심탕 딱 한 첩. 반화, 황년, 황금, 건강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인삼 하나 넣고 하면 딱 좋아집니다. 그만 좀 먹어라, 그만 좀. 네,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가 문제니까 위를 좀 소통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후박이라든지 초과라든지 이런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습기가 확실히 물이 많이 생기는 거죠. 지금 토하고 설사하고 전부 물입니다, 물. 이뇨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활석이라든지 택사예요. 핵심은 요 위에서 요런 데고, 요까지가 사실은 핵심이고, 황년, 황금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는 곁다리입니다, 곁다리. 자, 그 다음에 생강, 건강, 인삼 같은 것도 위를 좀 보호하는 역할이죠. 따뜻하게 하고. 펼쳐주고. 막혀 있는 거를 좀 펼쳐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따뜻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사에 곽향전기산뿐만 아니고, 요런 약들도 조금 반화사심탕이든 뭐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농혈변 하겠습니다. 오늘 농혈변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농혈변 잘 보실 일은 없는데, 간혹 가다가 환자가 옵니다. 이 사람들이 잘 안 나아요. 병원 이제 이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병원 가가지고 잘 되면 이제 그래서 끝이에요, 그냥. 그러면 그 사람 끝인데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나 봐요. 종종 있어가지고 이제 한의원을 전전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한의사들이 볼 일이 없잖아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놓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몇 명이 오더라고. 그래서 보다 보니까 잘 된 경우도 있고, 못 된 경우도 있고, 경험을 하니까 저게 조금 할 얘기가 좀 있어요. 일단 농이 생기는 것부터 이제 농이라는, 요거는 변에 농이 생기는 건데, 변 말고 다른 데도 다 농이 생기죠. 피부에도 농이 생기고, 다른 데 다 농이 생깁니다. 이 농부터 한번 봅시다. 농은, 이제 옹절하라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기 부종하여 여거 육리하니 내생 옹절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경에 돼 있는데 이 영기라는 게 피입니다. 피의 기운. 피는 이제 뜨거운 그 물질이잖아요. 이 피가 잘 가야 되는데 피가 잘 안 가요. 거기 맺힙니다. 피가 잘 안 가고 한 곳에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그럼 여거 육리라는 게 순조롭게 가야 되는데 그 공간에 한 곳에 맺혀야 자꾸 이제 이게 겉도는 거를 얘기합니다. 여거 육리. 그러면 거기에서 부패되면서 옹절하는 게 농이 생긴다. 농이 생기면서 거기 덩어리가 생기고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농이라는 거는 뭐다? 피의 문제다. 연기의 문제입니다. 연기의 문제. 여기에 이제 석곡은 뭐라 줄을 달아놨냐면
요거 재밌습니다. 연기는 비위선포직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 생기냐? 우리 조직은 피, 혈, 육, 근, 골 요 5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방에 생긴다 이 말입니다. 지방. 이 종기가 생긴다는 건 지방에 생긴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제가 표현하면 그거는 전부 다 소화기와 관련이 있고 제가 이제 여기에는 아까 피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위기와 연기라는 개념을 한 거고 예, 석곡 선생은 비위 소화기가 관여하는 그 구간 지방이 끼어 있는 그 조직에 염증이 생기면 농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비주육하니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풍상적 연기 부종이라. 그럼 그 원인은 뭐냐? 풍이다. 우리가 이제 종기가 생기고 할 때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드름인데 여드름이 원인은 풍열이래. 책에 보면 그래 돼 있어요. 내 눈에는 아무리 봐도 풍인지 뭔지 모르겠어. 이거를 왜 풍이라고 하지? 아니 차라리 뭐 어떤 더러운 기운 뭐 묻어서 많이 만져서 나 그거는 이해하겠는데 왜 여기에서 그 다음에 건조하거나 뭐 열에 의한 거 그것도 내가 알겠어. 뻘겋고 뭐 좀 차가워 보이고 그런 건 알겠는데 풍은 무슨 그러니까 이제 요게 보면 농이 잡히는 요런 것들을 아마 우리가 이제 풍이라고 하나 봐요. 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약재들이 보면 농이 잡힐 때 약재들이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농은 비계, 제가 좀 이제 쉽게 표현했습니다. 비계 부위의 기혈순환이 막힌 것이다. 원인은 풍이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제가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5가지 이제 층으로 좀 구분해가지고 잘 가는데 특히 그 육부위, 여기 육부위의 기운 흐름에 조금 문제가 생길 때 특히 농이 잘 된다. 물론 이게 5개로 딱 구분돼서 가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조금 제가 구분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피가 나오는 거. 피가 나오는 거 혈울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뭐 치질 얘기도 하고 코피 얘기도 했는데 피 나온다. 뭔지 모르겠지만 혈이 울댔다. 혈이 맺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혈이라는 거는 전부 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울되면 열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 강도에 따라서 심해지면 터져가지고 혈관이 출혈이 됩니다. 그래서 기육 부위의 어떤 문제와 혈관의 문제가 같이 동반되는 게 이 농혈변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그림을 가지고 혈은 이 혈부위에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겠습니다. 이 대장이란 조직에 제일 처음에 설사가 나옵니다. 대부분 이제 제가 환자들을 봤을 때 처음부터 농혈변이 나오는 환자도 있겠죠. 뭐 물론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설사로 시작합니다. 설사 물을 쫙쫙 합니다. 쫙쫙 하는데 이게 음식물이 껴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장을 긁어요. 상처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꾸 설사가 안 났고 그 상처들이 남아가지고 골마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로 인해서 피가 그 다음에 그게 염증 생기고 그게 또 안 낫고 옆으로 번지면서 또 염증 생기고 또 염증 생기고 이게 괴양성 대장염 부위에 따라서 괴양성 대장염이라고 하기도 하고 크론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농혈변이라는 거를 겁먹지 마시고 농혈이 생기는 원인은 혈과 기육의 문제인데 이 장의 혈과 기육이다. 이렇게 일단은 개념을 먼저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전부 다 막혀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막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장으로 나중에 보겠지만 대장으로 기운을 잘 소통시키는데 거기에다가 혈을 소통하는 거. 그 다음에 소화기관을 소통하는 거. 이 2개가 조금 더 가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소화기관뿐만 아니고 나중에 그 다음에 품기를 들어가는 약이 있습니다. 농을 보는 약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여기가 이제 대장에 관련된 부위고 염증을 조금만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어디에든 좀 쓸 수 있으니까. 자, 염증은 크게 요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대부분 염증이 날 때 저도 이제 제가 병원에서 나도 이런 거 보면 온갖 병 다 걸려봤어.
병원에서 이제 하도 이제 근무가 이제 너무 많고 하니까 하루는 너무너무 몸이 으슬으슬한 거예요. 아, 몸살이 났나. 1년 차 때. 아, 진짜 환자도 너무 많고 교수님한테 미워 죽겠고 뭐 해가지고 그랬는데 몸살이 나가지고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한 2, 3일 있다가 보니까 그래도 1년 차니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뭐 버티다가 갑자기 보니까 이 어디더라? 여기인가? 물집이 잡히기 시작한 거야. 허거덕. 여기 그 다음에는 이제 몸살이 좀 나으니까 막 따가지고 사람 미치겠. 이 뭐지 했는데 물집이 확 잡히는 거야. 대상포진이다. 그때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교수님 저 입원 좀 해야 되겠습니다. 했지. 이거는 쉬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이제 교수님도 이제 병이 드러났으니까 자기도 쉬지 말라면 말을 못 하는 거야. 근데 당당하게 이제 입원장을 써가지고 갔다? 그런데 내가 이제 참다 갔잖아. 참다 가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돌아오는데 이게 터졌어. 진물이. 자연스럽게 뭐 하다가 터지니까 안 아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돌아서야 되나? 입원을 계속 해야 되나? 근데 이제 그때 우리 과에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외래도 많고 하니까 이거 뭐 남한테 어떻게 넘길 수도 없고, 진짜 고민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돌아왔어. 니 왜 왔노? 교수님 진물 터지고 나니까 이제 안 아픈데 너무 늦었습니다. 내가 그리고는 계속 근무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과정에 초반에 표증이 나타납니다. 염증에. 이 얘기 안 하고 내가. 그 다음, 이 표증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홍종열통이 나타납니다. 뭐 바늘로 찌르는 느낌도 있고, 자극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옹농이 생깁니다. 실제로 뭐가 멍울이 잡히듯, 뭐 물집이 잡히듯. 그 단계가 지나면 음화나 기혈 허한으로 빠집니다. 그 단계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자, 처방으로 얘기해야 여러분의 귀에 딱 박힐 거라 생각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초기 증상에 쓰는 겁니다. 현계염교탕과 현방패독산. 요 처방을 기억하셔도 좋고, 제가 여기, 약재를 정리해왔네. 자, 현계염교탕과 현방패독산을 씁니다. 풍한표실에 이제, 잠깐만, 여기. 내가 이걸 왜 해놨지? 이거 딴 데서 가져온 것 같네? 자, 여기 보면 무슨 약재를 이제 초증에 쓰냐면, 마황, 계지, 이런 약을 쓰는 게 아니고요. 현계, 방풍, 백지, 이런 약을 씁니다. 그러니까 땀을 내는 게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표증약을 쓰지만 땀을 내는 게 아니고 표에 염증을 보는 약이에요. 이게 꼭 저는 소양인 약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표로 가는 약이지만 발환을 시켜서 땀을 내는 약은 아닙니다. 피부에 염증을 보는 약이에요. 그런 약과 함께, 그 다음에 연교도 이제 찬 약이지만 피부 쪽에 가는 가벼운 약입니다. 황금도 황금, 황년, 치자, 대황 이런 것 중에는 상당히 가벼운 약입니다. 그 다음에 치자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그렇고, 시호 이런 게 전부 다 첨약약 중에는 가벼운 약이에요. 이런 약을 만약에 환자가 으슬으슬 추우면서도 어떤 열이 난다. 이럴 때에는 이런 열을 보는 약들 중에 특히 이런 거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농이 잡힌다는 결국에는 그 국소 부위에 기운이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행기를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약재 중에 지각길경을 가져왔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기체를 꼭 봐야 됩니다. 향부자를 쓰든 뭐를 하든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상태가 꼭 표증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단기작약 청문을 썼지만 요거는 그거를 그 상황을 봐서 쓰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요런 약들이 초기에 들어갑니다. 요런 약들을 써야 되고, 잘 모르겠다면 그냥 요 둘 중에 뭐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시기에 들어가냐면, 이제 방풍 금운화 뭐 이런 게 들어갑니다. 방풍 금운화도 이제 표증약이긴 한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소위 말하면 처음에는 오한만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증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조각자, 천상감, 뮤향, 몰약, 폐모, 진피 이런 게 들어갑니다. 요거는
야, 니 부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뭔가 덩어리, 종기. 보이니까, 이거 부은 거는 부셔버려야 돼. 조갑자, 천상갑 이런 걸로. 요즘 천상갑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유황모략 이런 게 이제 진통도 하고, 이게 소통도 좀, 혈도 좀 소통하고 하거든요. 폐모 이런 거 좀 좋습니다. 그래서 조갑자 이런 거 씁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당기작약, 천하분 이런 거 씁니다. 천하분은 특히 또 농 이런 데 좀 좋습니다. 해독 작용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단계가 처방으로 따진다고 하면 선방활명음이라는 처방을 쓸 수 있습니다. 표증에서 이제 조금 그 덩어리 쪽에 봅니다. 그 다음에는 탕리소독음. 탕리소독음을 보면은 이제 어떤 약이 들어가냐면 기혈을 보하는 약들이 들어갑니다. 황기. 여기는 인삼이 없죠. 그 다음에 뭐 인삼. 요런 게 이제 들어갑니다. 뭐 조갑자, 천상갑 이런 게 들어가지만 당기, 천궁과 함께 황기 이런 약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기가 생기면서 옛날 과거에 전부 종기로 많이 죽었거든요. 그게 전부 다 에너지 빨려가지고. 요거 전 농이 뭐, 딴 게 있습니까? 내 피와 살이 다 되는 거죠. 그럼 얼마나 기혈이 소모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 기혈을 보충을 해야 된다. 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발표약들도 서서히 보면 형계나 이런 게 좀 없어집니다. 기혈이 부족해지면서 그런 너무 과하게 표 쪽으로 하는 거는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상태를 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아예 보약으로 갑니다. 청금내탁산, 인삼, 황기, 당기, 청궁, 청궁, 당기, 그 다음에 방풍백지, 계지, 후박길경. 그 다음에 계속 이제 후박이라든지 이런, 비위와 관련된 약들이 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비위와 관련된 약들은 초기부터 들어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요런 어떤 순서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 형방패독산, 그 다음에 형계연교탕, 그 다음에 선방활명음, 탕리소독음, 청금내탁산, 요 순서대로 조금 기억해 놓으시면, 나중에, 지금 무슨 약을 쓰지 하면, 그걸 좀 떠올리시면 조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10전대부터. 이거 완전히, 안 아문다. 아이고, 원장님 상처가 났는데 아물지가 않네요. 그럴 때 씁니다. 제 환자 중에 한 분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심장 수술을 하셨어. 심장이 뭐 안 좋아가지고 뭐 했는데 수술 부위가 아물지가 않는 거예요. 몇 개월이 지나도 양방에서는 그냥 그래서 계속 고름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병원에서도 별 방법이 없나 봐요. 뭐 자꾸 뭐 잘 먹어라 하는데 사람이 잘 먹어요. 에너지도 좋고. 그 사람을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열심히 십전대부탕 비슷하게 보기혈을 해서 했는데 잘 안 낫더라고. 그러니까 육미를 주니까 낫더라고. 육미계통. 사람이 좀 그때 좀 뜨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을 좀 진정을 좀 시켜야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농혈변하고 동반되는 증상이 보면 복통이라든지 설사, 대체적으로 설사가 많은데 변비도 있고요. 빈, 대변 되게 자주 본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대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다. 리급부중, 배가 빵빵하다. 오심, 구토 이런 게 동반됩니다. 거의 같이 옵니다. 복통이라는 건 환자가 복통을, 농혈변이 하지만 복통을 호소한다는 거는 기혈이 일단 맺혔다 뭐가.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설사다. 그는 습기라든지 혈이 좋아. 한습이라든지 혈조다. 그렇게 개념을 우리가 잡습니다. 그 다음에 변을 자주 보는 거는 이게 좀 표현이 애매해서 제가 안 적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리급부중, 대장기체입니다. 대장기체. 그 다음에 복창만, 요것도 이제 중하초의 기체. 그 다음에 오심구토, 요거는 오심이랑 구토는 중상초의 기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기혈이 맺힌 상황에 한습이 끼든지 열이 있든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습열이 맥힘이고 기혈이 그 다음에 기혈이 허한 경우도 있고 일단 막히는 게 우선입니다. 열이 우선이다 할 때는 이제 주로 출혈이 많이 표현합니다. 환자가 농혈변 중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열 증상들 구갈, 번열 이런 게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출혈이라든지 열을 이제 주로 호소하는 사람들은 요런 빨간색 침, 요런 약들을 많이 씁니다.
대표적인 처방이 이제 백두홍탕. 이게 이제 진피, 이게 물풀의 나무예요. 먹어봤는데 되게 쓰고, 되게 이거 떫어요. 되게 떫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판 기능으로 설사하면서 이제 하는 걸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약, 황금작약탕. 그것도 그런 의미에서 열을 쪽에 호소할 때 이런 걸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습기의 표현은 곱동. 환자분이 말을 합니다. 흐연게, 대변 설사하면서 흐연게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 제 개념인데 장의 그 장벽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는 그게 뭐다는 모르겠는데 환자분은 곱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마 이제 제 개념상으로 아마 흰범은 뭐 장에서 뭐 장 껍질밖에 더 있나 싶긴 한데, 그 다음 이럴 때는 설사가 좀 많이 나옵니다, 환자가. 그래서 그럴 때는 습기 보는 약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위령탕입니다. 습기 보는 탕. 오령산과 평이산, 뭐 합방되어 있는 거겠죠, 아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농혈변 하실 때 보면 환자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게 이제 리그푸중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복창만과 리그푸중. 이게, 다른 거는 이제 똥이 나올 때만 괴롭잖아요. 이거는 하루 종일 괴롭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이제 기체입니다. 기체. 리그푸중은 배변 전에 복통이 있으나 아무리 힘을 줘도 나오지 않는 것. 그래서 뒤가 묵직한 느낌. 아무리 힘 줘도, 그러니까 옛날에 그 무의당 선생님이 자기 아드님이 그게 이질에 걸리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질 걸려 죽는 분이 많았어요. 과거 한 100년 전이니까. 아드님이 이제 화장실 가서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래 소리 낸답니다. 이게 아버지로서 듣는데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진짜 미치고 환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처방이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그 처방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암이 걸려서 돌아가셨나? 결국엔 그러셨는데, 아무튼 자기 아들이 이게 너무너무 괴롭답니다. 이게. 저도 이제 환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계셨어요. 대구에 있던 분이 부산까지 오셔가지고 어떻게 오셔서 치료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거의 삶의 질이, 예, 이게 병원에서는 잘 안 잡히나 봐요. 대표적인 게 기체입니다, 기체. 목형 빌라만이라는 제가 처방은 가져왔지만, 이 대황, 이럴 때 과감하게 대황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빌랑, 목향. 제가 최근에 보니까 청피 괜찮습니다, 청피. 억간도 하면서도 소통, 간을 소통시키는, 좋습니다. 행기제를 잘 써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설사 잘 하는데, 대왕 써가지고, 뭐 장에 빵꾸 내는 거 아니야? 제가 참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겁이 나서 안 되지. 근데 대왕 쓰면 되게 편해합니다. 온전히 살 것 같아요. 이게 막힌 겁니다. 막힌 거.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야? 왜 나왔어? 기체 보는 약이, 이게 왜지? 잠깐만. 기혈체. 기혈허를, 아닌데. 한번 넘어갑시다. 이제 기혈허는 이제 상한론에 보면 도화탕이라고 있습니다. 적석지, 쌀, 건강. 적석지 의외로 설사에 좋습니다. 적석지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정확하게는 아궁이 소태 밑에 있는 그 흙인데, 요즘에 뭐 그렇게 있는 건 없고요. 뭐 그냥 대충 황토 비슷한 겁니다. 생각외로 효과가 꽤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석곡 처방을 몇 개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왜 가져왔냐면, 설사에 대한 개념이 이 어른은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 근데 보고 배울 점이 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사가 전부, 일단은 물 나오는 건 차다, 장이 차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봅시다. 이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자, 이중탕이라는 처방에 보면 식적리 이질입니다. 구리, 적백, 막 이런 게 나옵니다. 하복통도 있고. 요렇게 할 때, 부자. 이거 이제 장이 일단 차다. 부자를 쓰고 난 다음에 건강도 쓰는데, 그 다음에 후박. 기체를 보는 거예요. 이질은 전부 기체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다가 지시. 약 몇 개 안 씁니다, 이 사람. 부자를 위로 확 올립니다. 이거 처음 어디 있을 텐데, 내 다. 이렇게 다 돼 있더라고요. 어? 이렇게 다 프린터가. 그래요? 네. 아이고, 내가 다시 올려드릴게요. 이거 안 써도 됩니다. 예. 그래서 한 번씩 PDF로 만들면은 이게 깨질 때가 있더라. 그렇구나. 제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 비법이라서 안 알려주는. 아니, 전혀 그렇지. 자, 오늘 지금 보내줄까? 아니야. 그러니까 온중탕에 보면 식적과 수별이 돼가지고 된 거 보면 창출 부자. 이 부자의 설사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창출 부자에다가 후박 쓰고, 그 다음 기체 있으면 뭐 빌랑, 습기 있으니까 택사 같은 거 쓰고. 요대로 절대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만, 요렇게 해도 사람 안 죽는다는 거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현무탕이라는 거 보면 허약이, 설사에 보면 그때는 인삼백출 같은 거를 위주로 쓰고 난 다음에 밑에 기체 보는 약을 쭉 씁니다. 그 다음에 위관전 보면 독서, 그 다음에 이제 열설사 보면 거기에도 부자를 이제 2돈 반 쓰고 황년을 높입니다. 1돈 반.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뭐 기운도 좀 보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사라는 기본 개념은 장이 차가워졌다. 거기에 열이 나면 열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원칙을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초기에 이게 너무 멋있어서 따라 해봤어요. 따라하니까 뭐 죽는다는 사람은 없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매력에 빠진 거예요. 저게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근데 너무 이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부자를 너무 아낄 필요도 없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무의당쌤 아드님이 이질이 와가지고 사람이 진짜 죽을 뻔 했답니다. 죽을 뻔 해가지고 했는데 빠지고 나니까 얼마나 진액이 없겠어요. 그 다음에 너무 소통을 보려니까 사람 지금 완전히 기진맥진해가지고 못 먹고 하니까 육종용을 쓰셨어요. 변비 보는 이제 육종용을 윤기도 보고, 이게 윤도 보면서도 이게 좀 약간 통변을 좀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약. 계속 힘주고 하면 장이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작약. 그래서 이제 농혈변 이런, 보시는 상한론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이 쓰는 약이 계지가 작약탕, 계지가 작약 대왕탕, 계지를 많이 씁니다. 소건중탕 이런 거. 복통에. 그렇게 해놓고 이제 피가 나오면 혈울 같은 거, 목당피. 그 다음에 이제 습기 끼거든요. 이런 거, 택사. 그 다음 뭐 승마. 이런 거는 뭐 그냥 찌꺼기들 본다고, 중초 본다고. 요렇게 쓰셔가지고 치료하시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써보고는 참 얼마나 좋았어요. 물온, 적백, 농혈, 기리. 이거 뭐 다 필요 없고 요거 쓰면 된다. 식정리, 허리, 열리, 개효라. 무당쌤 이런 얘기, 자기 얘기 잘 안 쓰는데 얼마나 좋았으면 기분 좋겠지. 아들 살렸으니까. 자, 이거는 이제 예전에 제가 거기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올려놨더라고. 옛날에 한번 설사에 대해서 한 적이 있어요. 그거에서 이제 제가 몇 가지 발췌만 좀 해왔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결장의 미만성 표재성 궤양으로서 혈액과 농을 포함한 설사 복통이다. 이제 한의학 서적에서는 장풍, 장독, 이질, 설사 요 범주에 들어가는 병입니다. 이게 저는 여기에서는 논문만 가져왔습니다. 요 논문이 실제로 이제 케이스에서 어떻게 썼는지를 한번 봅시다. 요것도 안 나와? 나옵니다. 요건 나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이제 궤양성 대장염입니다. 궤양성 대장염의 지유, 출혈이 상당히 많이 됐다는 거죠. 거기에 작약, 그 다음에 설사가 많이 나오니까 산약. 속단은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나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속단, 거기에 건강, 현계 같은 거 씁니다. 현계, 표증약 이런 거 쓰고 오미자 뭐 꼭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오미자, 오메가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출혈을 막고 혈을 보는 약들이 위주입니다. 혈을 보는 이렇게 해서 좋았던 경우가 있고 단산보혈탕
단산보혈탕에 보면 이제 모려, 당귀, 가자육, 요거 이제 지삽입니다. 삽제입니다. 삽제. 설사가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작약, 백출, 단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출혈이 되다 보니까 출혈을 보는 약을 지혈제만 단순히 쓰는 게 아니고 작약이라든지 단삼이라든지 이런 좀 피를 소통시키는, 혈을 소통시키면서 하는 그 관련된 약들을 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설사가 많이 나오니까 산약, 그 다음에 위장을 보기 위해서 신곡, 건강, 원육, 소엽, 곽향, 이 표증부는 그런 것도 좀 들어가고, 유금피는 이제 장염 이런 데 씁니다. 장염. 뭐 그런 식의 이제 처방서. 그러니까 이제 기혈을 보호하면서도 소통 시키면서 피를 어떻게 진정시키는 거예요. 도체탕 보면 처방이 어디 있더라? 적작약, 당귀, 황금, 황련, 대황, 개심, 목향, 빌라. 이거는 이제 많이 막힌 경우입니다. 많이 막히고 출혈이 꽤 많이 되는 설사가 심하든 이렇게 일단은 소통 위주로 시키면서도 피를 진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개념으로 생각하면 대장에 설사가 많이 나오고 하면 지삽제를 많이 쓸 것 같지만 소통제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스벨리의 변증에서 작약탕 보면 작약, 당귀, 황련, 빌랑, 목향, 대황, 황금 이렇게 소통제를 많이 씁니다. 소통. 이런 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결로 변증하는 경우는 평의지유탕, 제 친구, 황주원 제 친구. 여기 보면 이제 창출, 승마, 부자, 황기, 지유, 생강, 갈근, 후박, 진피, 동령, 대조, 건강, 당귀, 신국, 백작약, 익진.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당귀, 화열산. 여기 보면 당귀, 승마, 괴화, 청피 이런 들어갑니다. 뭐 가감이 더 많네. 측백엽, 지유, 치자, 황련. 네, 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 그러게요. 청식연자탕. 요거는 좀 뒤에 제가 2부에서 제가 소개할게요. 요거 하나 제가 사실 보여드리려고. 자, 이거는 이제 상한방 하시는 분이에요. 뭐 누군지 모릅니다. 한약 치료를 통해 관해가 유도된 궤양성 대장염 환자 증례보. 요거 한번 볼만합니다. 이게 이제 아마 이 사람은 원방 쓰시나 봐요. 원방. 상한농 원방. 반화사심탕. 제가 지금까지 강조 많이 했잖아요. 반화사심탕이 중초가 막히면서 위로는 자꾸 열이 뜨고 밑으로는 자꾸 습기 때문에 설사를 합니다. 핵심은 뭐다? 중간에 막힌 거예요. 기체. 반화사심탕 써가지고 좋아진 거예요. 주구장창 요것만 썼다고 돼 있는 것 같더라고. 그 다음에 계지가 자격탕. 장이 자꾸 긴장이 돼가지고 자꾸 계지가 자격탕 쪽. 그 다음에 배농산은 이게 처방이 아마 지실, 작약, 길경 이걸로만 됐겠냐 싶습니다만. 그 다음에 계지가 작약과 조협탕. 이걸로 됐으려나. 아무튼 뭐 요렇게 했습니다. 이런 거를 좀 보시면 열단소탕, 이건 나중에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또 있어? 크론병은 뭐 비슷합니다. 부위가 좀 다르고 뭐 연령이 좀 다르고 뭐 그런 겁니다. 왜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실 거고. 도적 감기탕 상한론의 사상방인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도적 감기탕이 뭐 처방에 뭐 더한 거던데 사상방이 뭐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 네, 제가 자료 드릴게요. 드릴 테니까. 도화탕, 너무 많다. 형방지황탕. 요거 형방지황탕이 육미죠. 뭐 쉽게 말하면 육미의 한 종류입니다. 어떨 때서 맑은 점액질에 섞인 묽은병. 그러니까 이제 진액이 자꾸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육미라든지 숙주황 같은 거 쓰는 그런 게 그렇습니다. 설사가 잦으면 소변량이 감소. 그만큼 내 몸에 진액이 많이 부족해진 거예요. 천면,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인 사람들. 넘어가고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하려고 제목만 해놨습니다. 대장이 이제 똥에 대해서 다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과민성 대장염이 설사와 변비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까지 설사와 변비 했는데 짬뽕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정리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사상방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꾸 질문을 하고 해야지. 내 목이